그 다음에 수익성이에요. 많이 남겼는지 알아보자인데 우리 아까 그 매달 정보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까 대박내예요. 만약에 대박내 순댓국집이 10,000원짜리 순댓국을 팔아서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같아요? 영업이익에서 매출액 이렇게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내가 남은 돈 우리 세금 같은 거는 나중에 내니까 그랬을 때 보면 이렇게 되면 21.9%가 돼요. 이거를 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21.9%라면 대박내가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2,190원을 남긴 거라는 것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진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 그쵸. 마진 내가 완전히 남은 거 그래서 순이익에서 매출액 그냥 나누면 돼요. 이걸 계산돼서 나오니까 그럼 15%가 네. 대박내예요. 그래서 순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가게 마진율이 높다는 거고 자기가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이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영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나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종, 순댓국집 전체에 보다 높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밑에 보면 순이익률이 20% 이상 경쟁 우위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20% 이상이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아 이거 누가 한 말인데 네.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워렌 버핏은 20% 이상 정도 되고 꾸준히 순이익이 계속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 이상을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업종마다 틀려요. 그렇죠. 제조업이랑 뭐 서비스업이랑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업종 평균보다 높은 거를 더 좋아한다.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업종 평균이 뭐 이 기업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비교해서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수익 창출 능력,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우리는 매달에서 순이익률 나왔어요. 순이익률 금은 동이 나왔는데 금이 좋겠죠. 그래서 회사 경쟁력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종 내에서 다른 기업보다 높은 것이 꾸준히 높으면 좋다. 그리고 순이익이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봉님이 스타벅스를 하고 있고 커피집을 하고 있고 은봉님은 뼈 해장국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같은 데서 독보적인 게 훨씬 낫다. 그럼 장사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 우리 그 매달에서는 매출액 증가율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50% 이상이면 급이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대박내 순댓국집은 가을인 3분기 때 장사가 잘 돼서 5천만 원 매출을 달성했고 전분기에는 2분기겠죠? 2,500만 원. 그다음에 작년 같은 기간에는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그냥 수식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 그리고 다 나와요. 그냥 나오니까 매출액 증가율은 예를 들어서 전분기 대비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나누고 이걸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 증가율이 전분기는 2,500만 원인데 5천만 원이니까 100% 맞죠. 100%고 전년 동기 대비는 25%. 그래갖고 이거 수치만 바꿔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달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이면 금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성 분석은 기업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그리고 중요한 거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매출액이 늘고 있다는 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이렇게 파이 안에서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고 이익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면 그걸로 또 시설 투자하고 더 좋게 연구비에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매출을 늘리는 순환 구조로 계속 가기 때문에 성장성을 계속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기 이런 기업을 발굴했다면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생각하시고 그 산업 안에서 그 기업이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큰지 작은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거 간단한데 어느 스테이크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새해에 지금 꿀꿀래와 멋먹래가 우리 양봉님과 은봉님의 지인들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야 투자를 좀
해라. 내가 잘할 테니 그래서 투자 지분만큼 이익 배당을 준대요. 내가 1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이익 나는 만큼 그 지분율 갖고 주겠다. 근데 꿀꿀내와 먹먹내 중에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거예요? 당근 꿀꿀내요. 꿀꿀내. 이거예요? 네. 주식 하실 때는 이런 걸 보시나요?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이게 훨씬 좋죠. 훨씬 좋죠. 먹먹내는 지금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내가 배당을 못 받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받겠어요? 단순하죠, 되게.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이걸 잘 안 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동업자로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주로서 그걸 안 본다는 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걸 다 하겠죠. 그러면 꿀꿀내 순댓국집이 먹먹내 수준보다 운용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 높기 때문에 당연히 두 분께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투자 체크 포인트가 또 하나 있을 텐데 이걸 보고 투자를 만약에 뭐 1억을 한다 내가 그러면 되게 망설여질 거잖아요. 뭘 체크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다 꿀꿀내 내가 괜찮은데 계속 성장하고 좀 내가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선뜻 할까 말까? 큰 돈이라면 거기서 뭘 체크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꿀꿀내 순대국집이 이와 같은 지속 여부가 내가 투자할 이후에도 가능할지 가능할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 자료잖아요. 이거를 추이를 보면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잘 되는지 가게 옆에서 손님 오는 걸 보던가 이렇게 좀 보고 신중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선방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거를 이걸 지속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또 하나 있겠죠. 순댓국집이라는 업황이 그 지역 내에서 계속 좋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지속성 여부.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먹먹내 순댓국집에 제가 투자하려고 했어요. 적자를 갑자기 잘 가다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투자하려고 제가 했다라고 하면 투자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보시면 3년 동안 많이 팔았는데 수익 창출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물어보겠죠. 이제 친구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적자로 들어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이게 다시 이렇게 다시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따질 거예요. 앞쪽 게 아니라 우리는 뒤쪽을 봐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걸 봐야 된다. 만약 순댓국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투자하기 전이에요. 투자하기 전이에요? 나 안 하면 안 되죠. 안 해요? 네. 둘 다 투자 안 할 거예요. 투자의 선택 과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인 가게에 투자할 때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이 주식투자 의사결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안 봐요. 안 봐고 감으로 툭툭 쳐요. 근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기존에 계속 성장을 하는 데가 좀 더 낫다.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고민 속에서 결정의 순간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나와야 된다. 그거죠. 과거께 계속 성장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겨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계속. 그러면 투자를 보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삼성전자예요. 우리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최전기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이거 배웠어요. 금액이 있고 증가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이 매출 원가를 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것저것 다 빼면 이게 나온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수익, 금융원가, 비용 그거 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면 최종 삼성전자가 남긴 이게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추정치를 100% 믿지 못하지만 큰 기업은 나오니까 증권사에서는 계속 성장을 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를 보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매출을 잘 내고 이익도 많이 내는지 이런 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 뭐 수익성 지표, 뭐 성장성 지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몇 프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내가 투자할 만한가, 여기 투자할 만한가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갔어요. 첫 번째 딱 보여드리는 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웠죠. 매출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매달에서 나오고 순이익률이에요. 이거는 수익성이고 이건 성장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어찌 보면 또 개발되면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요 금운동이라는 거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약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그 검색기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옆으로 드래그하면 재무정보라는 게 나와요. ROE, 뭐 전년분기 매출액, 뭐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도 여기 나오네요. 아까 배웠던 요거가 나오는데 요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건들고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무 정보를 조금 한눈에 탁 봐서 판단할 수 있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는 같이 공부하는 와중에 이 부분들이 투자들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것들을 좀 배열하는, 땡겨오는 그쪽으로 한눈에 딱 보고 이 기업이 대충 이렇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계속 배워나가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시 보는 지표들을 속가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할 때는 좀 아까 하이라이트로 나온 그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좀 고민, 한번 그냥 틀리더라도 앞으로 이게 계속 성장을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한번 딱 확신을 가졌을 때 기업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할 때는 그래도 재무제표는 한번 보고 판단하자. 네. 최소한 아까 딱 보시더니 난 여기 안 해, 요거 할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심플하게라도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었는데 강의가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할 텐데 좀 더 심플하고 좀 쉽고 재미있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